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은 이제 이상민 님이 어제 의견 주셨던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이제 박빌부 님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Q&A 한 3분 정도 보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현재 7,377달러 뭐 보합 상태에 있는데, 일단 이 추세선, 이 삼각수렴에서 이 하단 추세선 따라서 이제 올라가 주다가 어제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윗꼬리 길게 달고 다시 이 추세선 깨지고 내려왔는데, 우선 이 지금 위에 있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이 추세선까지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지금 이 삼각수렴의 거의 중심 정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지금 저점 높인 상태에서 지금 저항 라인, 넘지 못하고 있는 저항 라인인 7,700, 이 35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어제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A파, B파, C파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이 C파 상승의 높이는 1.618 또는 이제 2.618, 그래서 이제 1.618일 경우에 뭐 1890달러, 2.618까지 올라왔을 때 13,600달러, 그리고 조정은 이 189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수렴 돌파해서 상승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 이제 어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박필부 님 또 의견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위치가 모양이요, 이 모양,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월달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이때, 그리고 올해 이제 2월달 3월달 조정받았던 이때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에서 조정받았던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턴이 뭐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뭐 비슷한 형태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그 올해 이제 10월 달에 지금 보시면 7,800달러, 7,700달러에서 이 8,500달러 박스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프랙탈 관점에서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그 그림대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서 바로 상승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었죠. 올해 이제 3월달 그림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아래로 뺐습니다. 아래로 빼고 역으로 이제 다시 급등을 만들어주면서 아래로 뺄 때 2억 달러, 그리고 이제 위로 급등시켜주면서 4억 달러를 비트맥스 이제 마진 거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 돈을 이제 뺏어갔죠.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약간 트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속임수 패턴으로 원래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여기서 상방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았으나, 이렇게 한번 함정을 만들어주고 다시 돌려세우면서 여기서 이제 6억 달러를 돈을 이제 벌어갔습니다, 세력들이.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때 모습이 결국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때 모습이 2018년도 고점,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고점부터 내려오던 그 패턴이 여기서 이제 프랙탈로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 패턴도 물론 이제 모양이 동일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8,900달러 이 기준 말고요, 한 8,300달러까지 이 패턴을 지금 여기 이렇게 수렴했던 이 구간 패턴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흘러내린 이 위치를 이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함정 파주고 돌아나가는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 패턴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전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A파, B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C파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돌파가 될 때, 저항 라인을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와 같이 이 A파 급등했던 것처럼 C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C파 상승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완전 짧게 올라가주는, 급등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이상님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해주는, 파동의 형태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예상했었냐면, 이게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파, 4파, 5파가 만들어지고 이제 조정을 거칠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고, 결국 또 이제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이제 이 위치가 4,200달러를 넘기 전에, 이렇게 이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그 위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이후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이 저항 라인 돌파해주고, 아까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13,600달러든 아니면 뭐 1,900달러든 그 언저리까지 이제 상승해주는, 아까 C파가 뭐 1.628, 뭐 2.628, 목표치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파동의 형태로 이 1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이때 이렇게 이런 파동의 형태를 예상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지금 이제 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조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잠깐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옮겨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정을 같이 거치고 지금 13,900달러 지난 전고점 넘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거칩니다. 근데 조정을 거치는데 아까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삼각수렴의 중심인 1260달러, 뭐 1300달러,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이제 1800달러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위에서 이 삼각수렴의 중심 값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3파 상승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박필부님 의견대로 A파, B파,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돌파가 확실하게 돼야지 C파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저점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 방향이 이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이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50주와 100주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낮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주 주봉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다음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진행되겠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그냥 급등하는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5파동, 이 1파에서 이 1파 안에 다시 작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상승 파동이 나오려면 첫 번째로 지금 저항 라인 넘지 못하고 있는 이 7,7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7일부터 이렇게 고점 맞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 추세선, 지금 이제 잠깐만요, 체크를 잠깐 해보면 여기 다시 하나 그릴게요. 지금 이제 이 추세선,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7,700달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상승이 이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처럼 뭐 급등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도 저는 충분히 그게 오히려 더 확률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돌파하고 눌러주고 또 저항받고 또 한번 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지난번에 그때 이제 뭐 록펠러 피터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한 번에 뭐 시진핑 발언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아예 한 번 급등해주고 바로 또 다시 이제 급등해서 아예 따라붙지 못하게끔 상승시켜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3,900달러 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쉬고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제가 또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지금 이제 일단 68.63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는 이제 보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뷰 차트가 약간 이제 수치가 이상해서 이 수치는 이제 보지 마시고, 일단 차트 모습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상승 쐐기에서 아래로 이탈된 다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박스 상단은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횡보하다가 어제 제가 이렇게 상승 채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상승 채널 이탈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 122평선, 아니 죄송합니다. 102평선, 102평선, 362평선 지금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상승 채널 이 하단부를 넘지 못해서 우선은 이 상승 채널을 그럼 이탈한 걸로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이 상승 채널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채널 그러니까 박스의 이 상단 라인, 현재 이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68.8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고점 낮추고 있잖아요. 이 고점 낮추고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힘이 결국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 100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물론 이제 지금 20일과 50일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오히려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흘러내리는, 그래서 다시 바로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요 골든 그 20일과 50일이 만나면서 오히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주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부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 오늘 이제 원화 차트만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장기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우선은 이제 2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이번 3주째 양봉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단기적인 그 차트에서 현재 이제 4시간 봉 차트 원화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때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2월 초 이때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한 형태로 진행되고,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이 옆으로 흘러내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빠져 있지만, 이 부분 이후에 하단부 이탈하고 여기서 한 10거래일 정도 시간 보내고 다시 올라와 준 이 패턴하고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전체 이 자리와 지금 리플 이 전체 이 그림이 이제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박필부님은 이 전체 그림이 지금 비트코인 이때 이제 원화로 이야기하면 480만원 그리고 이 350만원 이 박스 안에서 갇혀있던 이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게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여기 약간 쌍바닥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제 꾸준히 높이죠. 꾸준히 높이면서 이 저항 라인 한 번에 이제 돌파시키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바닥 찍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약간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 쌍바닥 이 위치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추세적으로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이렇게 이와 같이 상승해주는, 물론 중간에 보시면 이 상승하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탈했다가 50일 이평선 훼손하지 않고 50일 뭐 닿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서 꾸준히 다시 이제 저점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5일 이평선 이탈한 이 위치가 뭐 비트코인 박빌브님 의견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되지 않겠냐. 이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위치를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리플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자리가 됐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52평선 4시간 봉에서 이 52평선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돌아나가는 52평선 지지받고 양봉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양봉 만들어주고 다시 이 15일 이동평균선 올라타서 저점 높이면서 상승해 줬던 것처럼 이제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다시 양봉 만들고 이 15이동평균선 4시간 봉에서 올라타서 이 122이동평균선 내려왔잖아요. 이때도 보시면 비트코인도 122평선 내려옵니다.
그래서 15이평선 올라타고 122평선 다시 돌파해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해서 넘어가 줬어요. 그럼 이제 리플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양봉 만들어주고 15이동 평균선 올라가고요. 122동 평균선 올라가서 안착해준 이후에 저점 높이면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와 같은 패턴이 리플 차트에서도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이 274원 이 라인을 넘어갈 때 이와 같이 이제 급등하는 비트코인 급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거래량 실으면서 상승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이제 보니까 충분히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같이 한번 리플 차트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한 3분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제 차트 지표가 이상한 건지 이게 정상인 건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올립니다. 지표에서 스탁 투 플로어 지표 바이 요모 포브를 사용했을 때 이번 12월에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반감기 즈음에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12월에 상승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스탁 투 플로어 이 차트 같은데 이게 이제 반감기 때 맞춰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이제 반감기 거의 이제 한 6개월 전인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와 같이 급등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주었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도 스탁 투 플로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반감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2021년 4월 달에는 일단 뭐 1년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1만 달러 11만 달러까지 이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뭐 140만 달러 2025년 이후에는 이제 140만 달러로 크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쿠라님 의견 주신 이 차트 이 값이 이제 바뀐 게 왜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이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이제 그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니까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같은 생각만을 공유하면 시각이 좁아지기에 이분 영상도 시청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미국 경제의 아래 공포가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공이 부족해서 반박할 만한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일단 의견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의견은 이제 다를 수 있다. 시장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을 상승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락장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뭐 미국 경제가 아래 공포가 이제 사라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시장을 보는 그냥 관점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답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차트를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다우지수 전체 이 19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면 이 현재 위치, 현재 최근 10년 동안의 이제 모습은 저는 이제 이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이 큰 어떤 조정, 하락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미국 그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재선에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쳐 올리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각 자체를 만약에 이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상승장의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근데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후에 모습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평가 영역,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이제 내려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끝까지 절벽 낭떠러지 떨어지기 뭐 50m 또는 100m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그 자동차 떨어지는 자동차에서 탈출해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타고 가도 되는 거죠. 이 끝까지 타고 가다가 끝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내려와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팔았던 분보다 이 추세가 꺾이고 나서 꺾인 거 확인하고 팔았던 분이 더 비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시장이 지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통계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계 같은 경우는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이 역대 최대 현금만 149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주식 자산을 처분을 해서 149조 현금을 이 워렌 버핏이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주식을 판 거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그 리카싱, 홍콩의 최고 이제 거부라고 하는 리카싱이 중국과 홍콩 재산의 77%를 뺐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2013년 이후에 모두 11차례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해서 전체 17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그리고 중국 대륙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했는데 이 리카싱 재산이 31조고 현금화한 부분이 24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어떻게 보면 이 리카싱이란 분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제까지 주식으로만 돈을 계속해서 벌어왔던, 주식과 부동산으로 계속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큰 돈을 현금화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고점 징후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주식을 3.4조 원 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저크버그도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 전 세계에 큰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 뭐 슈퍼리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제까지 자신이 부를 일궜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저는 이제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차트적인 모습으로 봐도 저는 충분히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각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더 상승장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미국 경제 뭐 아래 공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재미나게 이제 써주신 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고 일단 Q&A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느낀 위험관리법 쭉 써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읽어볼게요. 세 장 들어온 거 폭탄 만들어 먹으려고 바닥에 없는 패 내놓지 않기, 가능한 같은 패 두 장 들고 있는 것부터 처리하기, 중간을 생략하고 내 점수 많이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 패에 말리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 그렇게 자잘한 판을 버티다 보면 몇천 점, 몇만 점 나오는 판이 온다. 그렇게 한 번에 73,728점이 나와서 지금 자산이 457억 원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아마 엄청난 이제 부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이 고스톱에서 거두신 것 같고, 아마 이제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재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이버머니에서 포인트로 이렇게 457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지금 고스톱 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위험관리법처럼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정한, 여러분들 스스로 정한 그 위험관리법,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 투자 원칙을 정확하게 투자하시기 전에, 만약에 지금 혹시라도 나는 투자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그 투자 원칙을 저는 세우셔서 그 원칙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스타일을, 내 투자 스타일, 또 내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 성격에 맞는 그 원칙을
정립하신 다음에 그거대로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뭐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후회가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후회가 남는 거는 그 실패해서 후회가 남기보다는 제가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안 했을 때는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안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그걸 언젠가 또 다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에 투자 원칙을 세운 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진짜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나머지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서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를 쌓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아라라님이 올려주셨던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읽지 않고 있다가 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지인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기사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기사는 뭐냐면 실입주금 0원 몸만 오세요. 어떻게 이런 집이.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영상 그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0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거기에다가 9에서 10등급도 가능하다. 신축 빌라인데 집 담보로만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결국에 실제 가치는 2억짜리밖에 안 되는 집인데 이걸 이제 3억짜리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3억짜리 집이니까 2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은행원이라든가 법무사 다 관계자들이 같이 다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3억짜리 집이라고 뻥튀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억까지 대출해서 원래 가치가 2억짜리 집을 파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경기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해줘도 문제 발생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서 원래 그 가격이 이제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만난 그 미국에 살다가 오신 그 지인분이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일반 어떤 그 시민들도 5% 집값의 5% 또는 심할 때는 2% 3%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심하면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도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집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돈을 계속 늘려나갔대요. 돈을 늘려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거의 뭐 300만 달러 원화로 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집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인테리어하고 손보고 해서 이제 60억에 600만 달러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갑자기 이제 서프라임이 오면서 돈줄이 다 막힌 거예요. 돈줄이 다 막히고 뭐 공사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집을 팔아서 원래 그 돈을 지급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중들 뭐 주변 친구들 만나면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뭐 서프라임도 경험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뭐 당연히 그 우리나라 IMF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무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암호화폐 불장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때는 어제 우리가 구글 트렌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자산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